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쿠입니다. 잠깐만, 마이크 안 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쿠입니다. 지금 저는 집이고요. 제가 마이크를 찾는데 그 이유가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제 방에는 에어컨을 달 수가 없는 구조라서 선풍기를 켜놨는데 선풍기 바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썰들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쪽팔린 썰을 풀 거예요. 사실 제가 쪽팔린 썰 옛날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 구독자 10,000명도 안 될 때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긴가? 아무튼 둘 중 하나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라고, 오늘은 쪽팔린 썰을 풀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전 남친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왜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해하세요 다들. 뭔가 제가 그렇게 썰을 풀면서 많은 분들이 저의 그 엑스들한테 되게 애정을 가지고 계셔주셔서 요즘은 잘 지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썰까지 한번 풀면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바로 스모키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쪽팔린 썰을 얘기를 하면서 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이제 이걸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자, 새로운 와코가 될 겁니다. 내가 그러면 렌즈를 꺼내놨는데 렌즈가 없어졌다면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 꺼내놨는데 요상하네. 엄마, 내 렌즈 못 봤어? 찾았어. 중국에 있을 때 타오바오에서 산 렌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을 만나러 전주에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너는 하루에 방구를 몇 번 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방구를 몇 번 끼세요? 저는요 진짜 많이 끼거든요. 이게 잘 때도 끼고 그냥 걸을 때도 끼고 밥 먹으면서도 끼고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방구를 많이 껴요. 지금 밥 드시면서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일단 저는 그런 편이거든요. 잘 먹겠나? 왜 아프지?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뭐야? 올라갔어. 여러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아무튼 옛날에도 영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절 가능한 방구가 있고 조절이 불가능한 방구가 있어요. 전 대부분이 다 조절이 가능한 방구거든요. 그래서 렌즈 이뻐. 너무 이뻐. 보이세요? 진짜 이쁘죠? 미쳤죠, 색. 그 방구를 조절하는데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제 힘을 좀 풀면은 좀 안 나오는 방구가 있고 힘을 좀 주면은 안 나오는 방구가 있는데 저는 보통 힘을 줬다가 살짝씩 풀면은 방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방구를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나는 부모님한테 배운 에티켓이 방구 소리를 공공장소에서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에티켓이었고, 그래서 살짝 방구를 끼는 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방구를 되게 많이 먹어요. 방구를 진짜 많이 끼는데 방구를 진짜 많이 먹어. 엄마 근데 거기 앉아서 내 쪽팔린 소리 듣게? 안 들려?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들려? 거짓말하네. 이제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 볼 때였던 것 같거든요. 수행평가였어. 일본어 수행평가였어. 그 일본어 수업을 항상 다른 반에 가서 들었어요. 저희가 이동 수업이었어가지고 그때 제 자리가 이제 오른쪽 맨 끝줄에 오른쪽 맨 뒷자리였어요. 그니까 뒷문이랑 제일 가까운 자리였고, 저는 당시에 일본어에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풀 수 있는 것만 풀고서 엎드려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미덕이라고 하죠. 꿈에서 제가 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꿈에서도 방구를 끼면 안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서 네, 꿈인 줄 알고 방구 꼈는데 실제 시험 때 방구를 낀 썰이었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됐어요. 다른 썰로 넘어갈게요. 저의 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많은 썰을 준비했다 했죠? 그 다음 썰은 뭐냐면요, 이때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살이 찌고 나서는 짧은 반바지를 잘 안 입고 다녀요. 아니, 거의 안 입고 다녔어요. 아예 안 입고 다녔어요. 중학교 때 좀 말랐을 때 당시에 필라 반바지를 되게 자주 입었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매미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던 여름이었어요. 너무 똥이 급한 거예요. 똥이 너무 급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당시에 근처에 있던 상가 화장실이 안 열어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카페 가서 화장실 가려고 음료 시키고 화장실 물어봤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고서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15분 넘는 거리였고 내가 15분 동안 응가를 참으면서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살짝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동고에 힘이 좀 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필사적으로 동고에 힘을 막았어. 12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이제 문이 닫히고 올라가려고 해. 근데 갑자기 문이 샹
열리는 거예요. 1층에서. 뭐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그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상자 하나로 이렇게 막아놓고 엘리베이터 문을 짐을 막 넣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나 지금 큰일 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차마 입을 열 수 있을 정도의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식은땀만 뻘뻘 나고 와, 이거 진짜 좆됐다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분 넘게 1층에서 내가 기다리다가 결국 지려버렸어요. 엉거주춤하게 집에 올라가서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세면대에다가 바지랑 빤스를 던지고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똥 지렸다고.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이 중학생이 똥을 지리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집 구조가 우리 집이랑 똑같았고 보통 꿈이면은 집도 다르게 나오고 뭐 주변 사람도 다르게 나오고 내가 인지할 수 없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물론 우리 집이랑 똑같았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엄마! 나 중학생 때 빤스에 똥 지린 적 있었어? 진짜 몰라? 뭐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니면 몰랐으면 좋겠다. 진짜였어? 진지하게 엄마는 진실을 알려주지 않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저는 아직도 분간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갑자기 얘기하고 나니까 좀 많이 쪽팔리네요, 이거. 이게 쪽팔린 썰이고 푸는 거 쉬운 게 아니다. 나 쪽팔린 썰이 다 이런 거야. 어떡해? 방구썰, 똥썰, 오줌썰이야. 어떡해? 전 이런 거 말고 솔직히 별로 쪽팔린 짓을 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뭐랄까? 피지컬 쪽팔림? 아, 수치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와, 좋댔다 싶은 쪽팔림 썰밖에 없어요. 그 다음 썰을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엔 제가 이제 지금 사는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어떤 구조였냐면 가운데 놀이터가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서 아파트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 가운데 놀이터에서 저는 맨날 친구들이랑 놀았었고 그 정땡땡이라는 친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놀이터를 두고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건물에 살고 있었거든요. 되게 애기자기하게 귀엽게 생겼고 여성스럽게 생겼거든요. 남조얼 뭔지 알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 그런 느낌으로 생겼고 걔가 안경 샀다고 나도 따라 사고 걔가 유튜브로 한다고 해서 나도 막 유튜브 하고 퍼플 고스트인가? 한다고 해서 제가 민트 마카롱 했었거든요, 유튜브.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걔랑 재밌게 놀다가 제가 사실 성격이 소외당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나 빼고 노는 거 싫어하고 내가 모든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어릴 때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안 빠지고 싶고 나 빼고 애들끼리 친해지는 거 싫고 나 없을 때 재밌는 일 있는 거 싫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몇 시간 동안 놀면서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 나한테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 자리엔 정땡땡 친구도 있었으니까 내가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전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줌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을 했어요. 정말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정말 급해서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도 벌벌 떨어야 되는 뭔지 아세요? 위에서 정땡땡한 친구가 뭐해 도연아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오줌이 마려운데 너무 집에 가기 싫으니까 막 웃긴 척 다리 꼬고서 이러면서 잠깐만 이러면서 안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리를 펼치면은 나올 것 같았거든, 무언가가. 저희 엄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썰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개 많이 지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놀이터에서 계속 놀았는데 저희가 오줌을 참은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친구가 먼저 밑으로 내려가고 미끄럼 타고 내려오라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놀이터 바닥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기 전에 위에 판판한 그 복도? 바닥? 놀이터 거기 있잖아요. 놀이기구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검정색 고무 바닥 같은 거에 이만한 동그란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런 구멍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놀이터 바닥이었거든요. 내려가야 되는데 와 진짜 안 되겠는 거야. 진짜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싸겠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렇게 N자 모양 다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썩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구멍 밑으로 나의 그 무언가가 샬라 떨어지고 미끄럼틀로도 이렇게 슝 이렇게 내려가서 그 친구가 밑에서 하고 쳐다봤던 기억이 있네요. 쪽팔린 추억이에요. 뭔가 제 쪽팔린 썰은 다 이런 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줌 지린썰, 똥 지린썰, 방구 지린썰. 전체적으로 제가 참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화도 못 참고.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주 갔다 왔다고. 제가 사실 춘식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주에만 있는 춘식이. 귀엽죠? 아 귀여워. 산신령 춘식이도 사왔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 복주머니가 있어요. 복주머니 이렇게 넣고 소원을 빌면은 이뤄주신다 춘식님이.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로
좀 기분 나쁜 거를 못 참냐면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노래방 건물이 있어요. 우리 집 주변에 유일하게 노래방 있는 데가 그 건물이라서 친구랑 되게 자주 가요. 제가 노래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갔는데 1층에서 누가 다급하게 부르길래 문을 열었는데 아니 글쎄 저랑 손절한 친구가 타는 거예요. 근데 걔도 뭔가 지금 안 타긴 좀 웃기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2층에 노래방이 있어서 2층에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내렸으면 됐는데 그냥 걔를 본 거 자체가 그냥 너무 화가 나고 걔한테 뭔가 복수를 해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100% 걔 잘못으로 쫑이 났거든요, 그 친구랑.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내리기 직전에 엘리베이터를 한 10초 정도 열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최대한 장전을 했어요. 길을 모아서 방구를 낀 다음에 내렸어요. 제가 그 정도로 못 참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못 참아. 이게 맞나? 맞겠죠, 스모키 메이크업? 살짝 스모키 메이크업 되고 있는 거 같나요, 여러분? 어떤 거 같나요? 그 다음 쪽팔린 소리 얘기를 해보자면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할 때였어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꽃집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저희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전 남자친구가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미리 보고 와주시면 훨씬 좋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꼭 보고 오세요. 전 남친에 대한 모든 걸 다 정리해놓은 영상이거든요. 아무튼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꽃집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친구랑 교제를 할 때였어요. 사실 그 친구랑 교제를 할 때 항상 그 친구네 집에서 운영하는 꽃집에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저희 둘이 자주 놀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걔가 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 라면서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봐도 되냐 이러길래 그냥 줬어요. 내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걔한테 핸드폰을 숨길 이유가 없어서 그냥 줬어요. 그리고 한참을 걔가 내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엽떡을 우리가 먹고 있었는데 엽떡이 식은 후였어. 걔한테 뭐해? 하고 저는 걔 거 닌텐도 스위치를 하고 있다가 뭐해? 하고 물어봤죠. 근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연아, 방빙이 뭐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방빙이 뭐냐면 방탄 빙의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네이버 계정을 되게 어릴 때부터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참 부끄럽네. 방탄소년단 빙의글을 보는 게 저의 뭐랄까? 하나의 취미였고 그게 뭔지 설명하기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막 그런 걸 올렸었어요. 방빙 추천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방빙 찾아요. 옛날에 봤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진짜 개 쪽팔리잖아요. 얘가 방빙이 뭔지 모른다고 해도 검색하면은 쫘르륵 나와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걔 앞에서 당당하게 방빙이 뭔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친구한테 방방곡곡 빙의된 맛집처럼 되게 맛있는 정말 찐 맛집을 뜻하는 거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랑 얘랑 진짜 짧게 사귀다 헤어졌거든요. 그 헤어진 이유 중 하나, 정말 조금은 이때의 일이 너무 쪽팔려서 헤어짐을 생각하게 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쪽팔린 기억이었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런 경험 하고 싶지도 않고 겪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에 그 누가 나한테 방빙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일이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싸납게 생겼는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 좀 많이 쪽팔렸어요. 참고로 방금 말한 그 꽃집 아들 친구는 새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랑 이제 겹치는 친구들 몇 명이 있어서 얼마 전에 동창회처럼 모임을 가졌어요. 신기하죠? 저는 근데 걔랑 지금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만큼 되게 그런 존재인데 아마 그 친구의 현 여친한테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전 여자친구인데 친구로 지낸다고? 걱정 마세요. 그 친구는 저의 방탄소년단 빙의글 보는 것까지 알고 있고 아무튼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저를 좋아할 수 없는 친구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 여자친구분. 그래서 그 친구 되게 잘 지내고 있다. 꽃집 아들 그 친구가 남주혁 닮았어요, 여러분. 되게 잘생겼어요. 더 잘생겨졌더라고요. 최고다, 짱이다. 그리고 마지막 쪽팔리는 썰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저의 이게 좀 웃긴데 제 나무위키 들어가면은 제 전남친 모음 있는 거 아세요? 제 전남친에 대한 글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챕터 1 얘는 뭐 어떻게 만나내고 얘는 뭐 어떻게 헤어졌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진짜. 여러분이 그 많은 전남친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전남친구가 있어요. 바로 세모네모. 그러니까 사실 두 명이 좀 그 박빙이에요. 빡빡이랑 세모네모 이렇게 박빙인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영상들 보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스토리가 제일 재밌어요. 제가 봐도 얘네 스토리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 저 뭐 전남친 팔아서 뭐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저 얘네한테 치킨 기프티콘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솔직히 얘기를 해서 뭔가 유쾌한 전 남친들은 얘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세모네모 저 얘랑은 정말 참 미묘한 관계예요. 제가 진짜 개쪽팔렸던 게 처음 이 친구 집에 갔을 때 얘가 이제 부모님이 오늘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서 숙제하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고 갔어요. 정말 별 뜻 없이 숙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걔가 우리 엄마가 잡채밥을 해놨는데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밥 먹어본 적 없는데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면 잡채밥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진짜 맛있으면 먹어야지 해가지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2그릇을 먹었어요. 너무 2그릇을 먹고 나면 뭐가 왔겠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이 하진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잠든 거예요. 근데 걔네 집 거실이 엄청 넓은데 거기에 가운데 이제 뜰롱 러그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 집 소파는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좀 신기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소파가 없고 러그가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걔 방에 들어가면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부끄럽고 이래서 러그에서 제가 누워서 숙제를 하다가 잠든 거예요. 얘가 나한테 편히 자 이러기도 했고 조금만 잘까 하고서 이렇게 잠든 거예요. 러그 그 흰색 러그에서 이렇게. 근데 눈을 뜨니까 개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낮잠을 잤는데 개운하면은 진짜 뗀 거 알죠, 여러분? 부엌에서는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 앞으로 막 발 몇 개가 막 이렇게 슝슝슝슝 지나가. 그래서 와 진짜 어떡하지? 와 큰일 났네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 일어났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어머니랑 첫 만남이었고 걔는 진작에 일어나서 옆에서 타임랩스를 켜놓고 지는 공부하고서 내가 이렇게 쳐자고 있는 걸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번쩍번쩍한 거 봐. 어머니가 이제 막 일어난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는 그대로 너무 부끄러워서 기절할 뻔했지만 기절을 하진 않았고 안 깨웠어 이렇게 하고서 걔가 찍어놓은 타임랩스를 봤거든요. 제가 잠버릇이 진짜 심해요. 제가 러그 이제 가운데 중심축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를 계속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제가 자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알고 보니까 얘는 내가 잠들고 나서 지도 옆에 자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결국 일어나서 숙제를 하고 30분도 안 지나서 부모님이 오셨고 왔고 걔 여동생이 왔고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그랬어요. 근데 전 정말 복 받았던 게 어머니가 진짜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너무 귀엽다고 너무 웃기다고 봐주시고 그날을 기점으로 걔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걔 없을 때도 어머님이랑 둘이서도 데이트 되게 많이 하고 랑도 셋이서 데이트 되게 많이 하고 쇼핑몰 같이 캠핑 간 적도 있어요. 가족여행으로. 그리고 저는 걔랑 헤어지고 나서도 어머님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서 빼빼로데이에 어머님이 저한테 막 빼빼로 보내주시고 저도 어머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계속 연락드리고 계속 그렇게 지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니까 그걸 유튜브에 올리는 걸 어머님도 알고 계세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건 진짜 도리가 아니고 내가 어머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지금 남자친구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을 기점으로 어머니랑 연락을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바람은 어머님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보고 계시나요? 잘 지내시죠? 어머니 제 화장이 이래가지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 아직 귀염이 도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랑은 세모네모랑은 계속 일을 말하네? 헤어지고서 연락을 진짜 많이 하고 지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헤어진 게 고등학교 2학년 초니까 벌써 1, 2, 3, 4 4년째인데 이게 아닌데? 어머니 눈 감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을 계속 하고 지냈던 것 같고 솔직히 저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하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무슨 결혼이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학생치고 많이 했던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결혼은 얘랑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히 있었어요. 이 친구도 저도 서로가 서로의 결혼 상대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혼 상대는 서로야 라는 확신이 서로 있었거든요. 웃기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 그랬고요. 저는 제가 얘랑 헤어지고 나서도 결혼은 언젠가 얘랑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반년 정도는? 아무래도 헤어진 다음에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더 실감이 안 난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친구가 이제 좀 유명한 대학교에 다니는데 대성적으로는 좀 빠듯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걔가 계속 나한테 지 있는 학교에 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지 무슨 딴 여자 만난다고 우리 이미 헤어졌는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서로 할 때도 있었고 아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웃긴 얘기죠. 웃기고 재밌고 추억이죠. 추억.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면 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제가 아는 지인이 이 친구랑 같은 과에 재수를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이 한 학년 후배인데 그래서 가끔씩 전해 듣기로는 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직접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왜 만났는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친구가 제 유튜브에 대한 피드백도 저 고3 때는 되게 많이 해주고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친구랍니다.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몇몇 전 남자친구들의 근황도 몇 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그 친구는 운동선수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팀에 입단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뭐라 만드는구나 빡빡이. 제일 최근에 만난 오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작년에 만난 바람핀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또는 내가 찔려서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이번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말을 못한다? 그 일에 대한 걸? 그러면 뭘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게 와코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사과 하나는 기깔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전 저의 그 장점 중 하나가 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인정할 줄 아는 그게 저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큰 뜻이 있겠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잠옷도 새로 샀어요. 잠옷이에요. 귀엽죠? 엄마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옷까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길 바라며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만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오늘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 미안하니까 나 다시 받아줄래?